예. 오늘은 항암 중에 백혈구 감소에 대한 호전 사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항암 중에 백혈구 감소, 특히 호중구 감소가 환우들 항암 중에 상당한 큰 관심사이시죠. 실제로 오늘은 얼마나 한약을 써서 좋아진 사례가 있는지를 한번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백혈구는 특히 암 환자의 면역에 되게 중요한데요. 백혈구에는 크게 두 가지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나는 이제 호중구라는 거고, 하나는 이제 림프구라는 겁니다. 호중구는 이제 이것도 백혈구 안에 속한 건데, 한 60에서 70% 정도가 이제 백혈구의 호중구의 비율입니다. 보통 급성 염증이 있거나 세균이 있으면은, 내 몸에 어떤 육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면역세포 중에. 그래서 빨리 가서 세균을 잡아먹어야죠. 그래서 감염 같은 게 잘 안 오도록 또는 염증이 있으면 빨리 얘가 대응을 하는 것이고요. 림프구라고 하는 백혈구는 백혈구의 한 20에서 40% 정도가 있는데 흔히 이제 암세포를 직접 공격할 때 많이 사용되는 면역세포입니다. 보통 여러분들 B세포, B림프구, T세포, T림프구, 또 NK세포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보통 림프구 같은 거는 암을 공격할 때 중요한 면역 이제 세포, 즉 백혈구고 이 호중구는 세균을 잡아먹는 그래서 항암 중에 좀 중요한 백혈구가 이제 호중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호중구가 감소가 되면은 쉽게 감염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체의 호중구는 감염에 대한 방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암을 하면 골수가 억제가 된다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골수가 손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암제가 암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 빨리 분열하는 세포가 암이라 암을 공격하는 건데 우리 인체는 정상세포 중에 이제 골수세포도 빨리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골수가 손상되면서 억제가 돼서 보통 호중구, 백혈구 수가 감소하고 호중구 수가 감소하는데 그래서 쉽게 감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구내염도 오기도 하고 열이 막 나기도 하고 또 소화도 뭐도 안 되고 설사도 하고 이런 장염 같은 것도 생길 수 있는데 바로 이런 게 호중구 감소 때문에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호중구 감소가 오면 특히 중요한 것이 이제 발열이 되냐, 정확히 말하면 이제 감염이 오냐 이런 얘기들인데 항암을 하게 되면 우리가 호중구 감소가 오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혹시나 감염이 되면은 응급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병원에서 항암 중에 이제 교육을 많이 여러분이 시킬 때 만약에 열이 너무 나면 빨리 응급실로 오세요. 막 이런 얘기 들으실 거예요. 그건 바로 감염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 감염의 근원적인 원인은 바로 호중구라는 게 떨어지기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바로 호중구 감소가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감염이 되면 빨리 항생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사망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대처에서 중요한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우리가 한방에서 바로 이런 호중구 감소나 백혈구 감소를 당연히 회복시키는 한약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많이 있었고요. 이 연구는 대만의 메케이 대학이라는 의대입니다. 대만에서도 의사님들이 한약을 많이 연구하고 또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십전대보탕을 항암 중에 써봤을 때 효과가 쉽게 말하면 골수 손상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연구한 이런 임상 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절대 호중구라는 게 있는데 보통 백혈구에서 호중구의 백분율을 곱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백혈구 안에 아까 호중구 비율이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항암을 하면 이게 비율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백혈구의 어떤 숫자를 보고 이걸 체크를 하는 건데 정상적인 거는 보통 호중구 숫자가 한 1500개 이상이 보통 정상이라고 하면 보통 한 1000에서 1500개 정도 되면 한 2등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항암은 한 1000개 이상은 최소한 돼야 됩니다. 호중구 숫자가. 근데 만약에 1000개 아래로 떨어지면 보통 이제 3등급 호중구 감소증이라고 얘기하는데 500에서 1000개 아래로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백혈구 증진제라고 표현하는 과립구 촉진제라는 주사를 아마 맞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증진시키는 걸 하게 되고요. 500개 아래로 떨어지면 보통 4등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격리를 해서 입원을 해서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염이 되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3등급이나 4등급이라고 하는 호중구 감소증은 상당히 암 환자들의
감염이 쉽게 올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항암도 하기 어려워지게 되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3등급, 4등급의 호중구 감소증을 만약에 예방할 수 있거나 빨리 회복할 수 있으면은 항암제에 상당히 유리하겠죠. 그죠? 실제로 그 연구를 아까 말한 맥케이 대학에서 십전대바탕을 써보고 한번 해봤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백혈구 감소증이 이제 3등급, 4등급 되는 비율이, 우리가, 이쪽이 이제 십전대바탕 투여하면은 한 14.9%, 투여하지 않으면 31.9%, 또 호중구 감소증도 십전대바탕 투여나면 한 19.6%, 투여하지 않으면 한 26.8%, 4등급은 한 18.0%까지 이제 생겼습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십전대보탕을 사용하지 않으면 백혈구 감소증은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한 44%가 생긴다는 얘기고, 3, 4등급을 합쳐보니까 십전대보탕을 사용하면 한 14.9% 정도 생긴다는 거죠. 즉, 백혈구 감소증은 십전대보탕을 항암제에 쓴 게 훨씬 더 심한 백혈구 감소증이 덜 온다는 얘기고, 우리가 3, 4등급의 호중구 감소증을 보니까 안 사용하면 한 44.8% 정도 생기는데, 항암 중에 십전대부탕을 썼더니 3주간 썼더니 19.6%로 거의 절반 정도가 덜 생기는 겁니다. 즉 항암 중에 상당히 유리하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백혈구 증진 주사를 사용한 것 관계없이 십전대부탕을 쓴 게 훨씬 낮은 비율로 최소한 절반 아래로 백혈구 감소나 호중구 감소가 덜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맥케이 대학의 의대에서 결론은 이런 항암 중에 십전대보탕을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모토 요시하루라는 가나자와 의대의 혈액정형외과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도쿄 의대를 나오시고 카나자와 의대의 혈액정형외과 주임 교수님을 하시는 분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의대에서 2001년부터 한약을 배우고 법적으로 한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의료가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암 치료 중에 부작용을 완화하는 한약이 있으면 일본 같은 경우 의사분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한약을 쓰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유방암 환자의 경우인데요. 우측 유방암을 이제 절제 수술하고 어느 정도 기수가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항암을 보조적으로 더했습니다. 파크리탁셀이라고 상품명은 탁조리한 항암을 12주기로 하고 허셉틴을 1년간 받으셨던 분인데, 문제는 이 파크리탁셀 항암을 투여한 중에 간혹 3등급 정도의 호중구 감소가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크리탁셀이라는 항암을 감량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즉 항암을 하다가 계속 3등급 아래로 계속 이렇게 호주가 떨어지면 쉽게 말하면 골수 손상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계속 골수 손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항암제를 감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흔하게 그냥 항암 중에 호중 감소가 오면은 이제 계속 증강주사에 맞다 안 되면 결국 항암을 줄여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흔합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의사들이 한약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십전대보탕이라는 한약을 하루 3번 2주간을 복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보니까 이 복용한 후부터는 이 3등급 이상의 호중 감소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예. 즉 심한 호중 감소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 감량하지 않고예요. 감량하지 않고 예정된 파크리탁셀 투여를 완수하였다는 거예요. 즉 항암을 완수하게끔 한약이 도와준 거죠. 안타깝게 이런 약이 양약에는 없습니다. 바로 한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암을 완수할 수 있게끔 일본에는 암을 치료하는 의사님들이 왜 한약을 쓰느냐? 항암을 완수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약이. 바로 그 대표적인 약이 이제 십전대보탕이라는 이제 보약이라는 거죠. 근데 또 중요한 것은 항암이 끝나고 나서 표준치를 완수하고 나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운동하다. 그 다음에 뭐 몇 개월 후에 뭐 CT를 찍거나 혈액 검사하러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본은 한약을 줍니다. 그 이유는 계속 한약을 복용을 시킨 이유가 이런 체력을 회복을 시켜주고 암의 면역 능력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십전대보탕을 계속 줬다는 거죠. 즉 체력도 높아지고 암 면역을 향상시키는데 십전대보탕이 좋다는 거죠. 이 십전대보탕은
T세포라는 면역세포를 높여주고, 아까 림프구를 높여주는 게 바로 십전대부탕이고요. NK세포라고 하는 림프구를 높여주는 게 바로 십전대부탕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항암 중에도 쓰고, 항암 이후에도 암 면역을 더 높이기 위해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유방암 중에, 항암 중에 십전대부탕 성분이 이 변증을 잘하면은 생존율도 유의하게 높아졌다는 일본의 연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례는 제가 일부러 국내 한의사분들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일본의 의사분들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의사분들 가이드와 일본의 의사분들의 가이드가 정반대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부러 일본의 의사분들의 사례를 갖고 왔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십전대부탕은 항암 중에 상당히 자주 쓰는, 골수 보호 목적으로 자주 쓰는 한약입니다. 오늘은 유방암, 특히 이제 뿐만 아니라 여러 항암 중에 발생하는 백혈구감소나 호중감소증에 우리가 도움이 되는 실제 직내에 십전대부탕이 많이 도움이 돼서 항암을 표준치로 완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일본 혈액종내과 선생님의 직내를 설명드렸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도 많은 제가 이런 항암 중에 도움이 되는 한약에 대한 직내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